전형적인 팔불출 아들 엄마셨습니다. 모르고 한 결혼은 아니었고 저 역시 할 말 하는 성격이라 그런 시어머니가 제 결혼 생활에 크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귀한 외동 아들이기도 해서 어머니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해 드리려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치마폭에 쌓여 자란 것 치고 남편의 가치관은 보기 드물게 정상적이었습니다. 여자 배려할 줄 알고 타인에게 양보도 잘하는 좋은 남자이자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로 선택해서 제가 결혼을 했겠죠. 아무튼 그런 남편과 결혼해서 1년 정도의 신혼생활을 갖고 바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저나 남편은 둘 다 같은 그룹 직장인이고 계열사만 달라요. 복지 좋기로 유명한 직장이라 저는 아이 낳자마자 바로 출산 휴가를 냈습니다. 복지가 워낙 좋아 2년 6개월까지는 눈치 안 보고 아이만 보며 쉴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아이를 둘 가지기로 가족 계획을 짰는데 첫째 아이 때는 제가 쉬고 둘째 아이 때는 남편이 휴가 내서 3살까지 키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정도로 남편은 육아와 가사에 적극적인 사람이었고 굉장히 가정적입니다. 제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집안을 싹싹 치우고 정리도 잘하고요. 손빨래도 저보다 잘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저랑 여행 간다고 계획을 짜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안 그런 사람인데 저 만나고 이렇게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 만나기 전엔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해보지 못하고 직장인 되기 전엔 공부만, 직장인 되고 나서는 온종일 게임만 하던 사람이래요. 그러다가 저 만나서 사람 된 거라고 남편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아무튼 그런 남편이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니 제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아이 낳고 여자들 다 있다는 그 흔한 산후 우울증도 없었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 같이 입덧하며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살이 4kg나 빠지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만삭일 때는 새끼 다 해다 받쳐주고 아이 낳을 때는 저보다 더 많이 아파하며 울더군요. 병원 원장님까지 구경 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아이 낳고 나서는 어화둥둥 온종일 아이를 품에 껴선 본인이 아이 먹이고 재우고 다 하더라고요. 제가 젖이 많이 안 돌아 일찌감치 단유를 했더니 남편이 아이 분유 먹이며 하는 말, 남자한테도 젖이 나왔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아이에게 나눠서 줄 수 있지 않겠냐며 탄식하는데 그 정도로 부성애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도 그런 남편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며 잘해주셨어요. 사위가 아니라 아들처럼 생각하며 어쩔 땐 저보다 남편 걱정을 더 해주시기도 할 정도인 저희 친정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이런 모습을 치가 떨리도록 싫어하는 사람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제 남편이 저 챙기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남들 다 하는 임신에 출산인데 뭐가 그리 유난이냐며 심지어 출산도 저 혼자 하러 가라고 하시더군요. 남자들이 괜히 산부인과 들락날락 하는 거 세상 꼴 보기 싫다며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낮이라면 몰라도 밤에 진통 오면 괜히 남편 깨우지 말고 너 혼자 조용히 애 낳으러 가라. 나도 애 낳아봤잖냐. 가진통 올 땐 밥도 지을만 하더라. 그러니까 진통 처음 오기 시작했을 때 그냥 바로 차키 들고 네가 운전해서 병원 가. 다 할만하다. 남편 머리채 잡으며 울고불고 그럴 거 없어. 요즘은 무통주사도 좋잖니? 그러니까 괜히 우리 아들까지 고생시키지 말고 씩씩하게 잘 낳아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대단한 시어머니입니다. 그 말에 정이 안 떨어졌다면 거짓말이죠.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이 대단하신 건 알겠는데 어떻게 출산을 혼자 하러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당신도 여자이시면서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시어머니의 막말 때문에 제가 기분이 상해서 서운하다 한마디 했다가 어머님이 노발대발 하시며 화내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싸움 아닌 싸움이 나버려서
저는 그 이후로 시어머니와 별로 연락 안 했습니다. 웬만하면 어머님 기분은 맞춰드리는 남편이지만 점점 도가 지나치는 본인 어머니한테 자기도 실망해서 엄청 화내더라고요. 그랬더니 식음을 전폐하며 천륜 같은 아들이랑 이렇게 끊어지는 거냐며 대성통곡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 모습 보고 모른 척할 사람이 어딨나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냥 죄송하다고 했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어머니이시니 당연히 육아 참여도가 높고 가정적인 남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겠죠. 남편은 퇴근하고 오면 7시 정도인데 오자마자 당연한 듯 소매를 걷고 아이를 케어해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오면 저도 때늦은 저녁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었고요. 남편은 바깥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서 늘 집밥 먹는 걸 좋아했는데 다른 건 다 잘하는 사람이 요리에는 영 소질이 없다며 제가 만들어준 음식을 가장 좋아했어요. 저도 제 배려하느라 집 오면 살림해주는 남편에게 많이 고마웠기에 저녁만은 꼭 차려주려고 노력했고요. 남편이 야근하거나 늦게 오는 날이면 저녁을 거르게 되었는데 남편은 이걸 가장 가슴 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좀 유별나서 바닥에만 내려놓아도 울고 그랬거든요. 수유 타임도 짧고 낮잠도 쪼개서 자는 아이라 솔직히 진짜 극악의 난이도인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아이가 좀 힘들게 한 수준이 아니라서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며 살았어요. 아이가 분유를 많이 끊어 먹으니 젖병 설거지도 참 많이 나와서 하루 종일 아이 들쳐매고 싱크대 앞에 있을 때가 많았는데 남편이 그거 해결해 준답시고 식기세척기까지 알아서 들여놓고 설치해 놓더군요. 퇴근 후 집에 오면 본인이 식세기 돌려 설거지까지 싹 해놓고 팔다리 부어있는 저를 안타까워하며 매일 20분 정도 마사지 해주곤 했습니다. 남들은 애 낳고 부부싸움 엄청 한다던데 저는 그런 스윗한 남편 덕분에 산후 우울증은커녕 오히려 더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계모임 때문에 서울에 오시게 됐었는데 저희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겠다 하시더라고요.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작은 방도 싹 치워놓고 어머님을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집에 오신 시어머니는 관리 감독반 고참이라도 된 듯 집안 여기저기를 샅샅이 살펴보시며 여긴 먼지가 쌓였네. 이건 망가졌는데 왜 안 버리고 있냐 등등 온갖 잔소리를 다 하시더라고요. 낮 시간 동안 거의 하루 종일 잔소리를 하시는데 저는 아이 케어도 해야 하고 어머님 신경도 써야 하니 여간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물으시더군요. 그런데 너 저녁에 네 남편 밥은 제대로 해주니? 그럼요. 다른 건 몰라도 저녁은 꼭 같이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일하고 온 남편은 모름지기 집에 들어와서 바로 밥상에 앉아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시며 아무리 애 낳고 키우느라 힘들어도 일하고 온 남편은 편하게 해줘야 한다고 몇 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녁 시간이 되어 어머님께 밥을 차려드려도 어머님은 식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오면 같이 먹겠다 하시면서요. 그러다 저녁에 남편이 왔어요. 어머님은 테스트하듯 거실 소파에 앉아 저희 부부 하는 행동을 지켜보시더라고요.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어머님께 오셨냐 인사한 뒤 그냥 평소처럼 화장실 들어가서 손발 씻고 나오자마자 아이부터 안아 올리고 어화둥둥 내 새끼 잘 있었냐 뽀뽀하더니 저에게도 고생했다며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어질러진 집안을 대강 치우는 남편을 혀를 끌끌 차며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머님이 갑자기 대뜸 일어나셔서는 집에만 있는 사람이 뭘 고생했다는 거냐? 고생은 네가 했지.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일하고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여기까지 운전하고 오는 것도 진이 빠졌을 텐데 너는 그냥 소파에 앉아서 쉬어. 라고 언성을 높이시더군요. 남편이 갑자기 당황해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어머님은 우악스럽게 남편을 기어코 소파에 앉히신 뒤
저에게 앞치마를 휙 던지시며 네 남편 왔는데 밥 안 차려주고 뭐해? 내가 오늘 니들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든가 해야지. 이러시더라고요. 남편이 지금 뭐 하시냐고 언성을 높였더니 어머님은 재차 저를 채근하시며 빨리 남편한테 저녁 밥상 차리라고 혼내시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한숨을 쉬고 벌떡 일어나 남편 밥상을 차리려 부엌으로 가니 남편이 화들짝 저를 말리며 밥 먹고 왔는데 왜 또 차리냐 하더군요. 어머님이 당신 밥상 차려드리래잖아. 식탁에 앉아있어. 됐어. 나 먹고 왔다는데도. 엄마, 왜 그러세요? 그러자 어머님은 도끼 눈을 뜨며 너 하는 꼴이 하도 한심해서 그런다. 집에 있는 사람한테 어찌 고생했다고 말하니? 고생했단 소리는 네가 들어야 마땅한 거지. 제 밥그릇은 제가 알아서 챙겨 먹어야 하는 법이야. 네가 똑바로 가장 노릇을 해야 아내가 너한테 잘해주지. 사내 놈이 한심스럽게 집에서 편히 있는 아내를 돕긴 왜 도와?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나름대로 가사 분배하면서 잘 살아요. 이 사람 몸도 아직 덜 회복됐고 나도 내가 좋아서 집안일 좀 한다는데 엄마는 그거 가지고 왜 또 그러세요? 이렇게 간섭하면 뭐가 더 나아지는데요? 남편이 욱하면서 대들었더니 시어머니는 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 하시곤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아이 낳고 나서 남편이 고생할까봐 더 걱정하시는 듯 했습니다. 애초에 저더러 아이 낳고 키우느라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신 적이 없긴 해서 예상은 했지만